시즌5 언어 유희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제가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좀 이별을 하는 거 보고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 20대 이별과 30대 이별 다르잖아요 또. 근데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라서 청취자분들이랑 또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주에 몇 명의 커플들이 이별하는 줄 아세요? 모르죠. 한 전국적으로요? 전국이죠. 대한민국만? 전 세계로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한 주. 한 주만요? 500? 아, 너무 많나? 더 많죠. 더 많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에서 3,000 정도. 진짜요? 20대, 30대만. 서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진짜요?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그냥 이별이라고 검색하면 이별 관련된 고민이 하루에 게시물로 올라오는 것만 해도 100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쳐보기만 네. 하고. 근데 뭐 인스타에 검색해도 누군가는 이별이라는 해시태그를 걸면 이별하고 나서 뭐 해시태그 걸면서 자기의 얘기를 써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뭐 통계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통계를 보고 나서 이거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만 내 주변에 이별을 안 한다고 느끼지만 전국적으로 20대, 30대 남녀 커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뭐 한 100만 커플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 30대 안에. 그러면 그 정도는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만큼 또 많이 만나겠죠. 그쵸. 커플이 생기는 것도 많고 이별하는 것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뭐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더 진지한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 같아요. 혹시 이별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후유증이라든지 느꼈던 감정을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뭔가 연애를 할 때 진짜 후회 없이 해서 오히려 이별할 때 좀 후련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마음적으로는 한 번에 이렇게 딱 후련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냥 상대방한테 조금 미안한 감정만 있었고 뭔가 미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련은 들지 않는. 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고, 보통은 후회 때문에 울잖아요. 저는 그 후회가 없었어요. 그럼 이런 게 경험적으로 쌓여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연애 가치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고 나서도 조금은 이렇게 마음을 털어내듯이 털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처음 연애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너무 퍼주는 연애를 했었거든요. 내 마음을 다 주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그냥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했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호구 같은 연애를 하냐, 진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방송 중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호구의 연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마음을 다 줬기 때문에 네. 이별이라는 감정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계속 울기도 하고 아니면 밥을 못 먹기도 하고 아니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별 감정이라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부정에 더 가깝잖아요. 저는 이별 감정이라는 게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연애를 잘하면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애가 아마 가장 좋은 연애가 아니었을까?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별하고 나면 솔직하게 말하면 막 미운 감정이 막 생기잖아요. 네네. 나보다 못한 남자 만나야지.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가 이별 감정을 딱 느꼈던 부분이 너는 진짜 다음 연애할 때 더 좋은 사람 또 만나고 아니면 일적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딱 들 때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뭐 아름다운 이별이라든지 내가 잘한 이별이라고 느꼈던 부분 같아요. 멋있다. 나중에 또 경험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아직까지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이별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경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한번 방송을 떠올려 보시기. 그리고 여러 번 연애를 하면 이별이 덜 아플까요? 아니면 더 아플까요? 이게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별을 한 번 한 사람, 이별을 5번 한 사람. 그거는 근데 횟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뭐 그런 정도? 그 사람한테 내가 어느 정도 해줬고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거 네. 사랑을 주고 받은 그 감정에 따라서 3개월을 만나도 아니면 진짜 짧게 만나도 불타는 사랑을 네네 했던 했었더라면 진짜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쵸. 2년을 만나든 뭐 3년을 만났는데도 안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게 기간이랑 횟수가 상관없는 거네. 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이게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불타는 사랑은 있다고 믿으세요? 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해봤어요? 왜 하면서 왜 웃었어요? 불타는 사랑 있어요. 있어요? 네. 언제 이렇게 불이 타나요? 그냥 어떤 감정일 때 불이 타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고 음. 행복하고 세상이 예뻐 보인다고 하죠. 아, 20대가 바라보는 그 예쁜 세상이 있나 보네요. 네,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별은 많이 해도 면역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별이라는 거를 경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랑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별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니까 그게 진짜 마음적으로 계속 아픈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 질문은요. 내가 이별에 혹시 서툴렀던 적은 언제예요? 저는 그 빨리 정리하지 못한 거? 내 마음을. 네, 어렸을 때라고 해봤자 지금도 어리군요. 20살 때 딱 첫 연애 때. 아, 내가 나름 이렇게 연애라는 감정을 제대로 알았었을 때. 네. 원래 우리가 20살 때부터 연애 감정을 좀 더 알잖아. 네.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연애 안 치잖아 이제. 그건 아니죠 연애가. 네. 그때 이제 2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너무 친구처럼 만나기도 했었고 근데 너무 우정 같은 감정이어서 더 미안했던 것 같아요. 서툴러서 이렇게 헤어지자라는 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이 감정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맞아요. 이거를 어떤 한마디로 이 사람한테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헤어지자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아니야라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길어질 때도 있는 거고. 그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런 감정이 이제 정 때문에? 정이 생긴 거죠. 연애 네. 감정에서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이 지나면 저는 그게 정 때문에 만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2년 내내 설레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 그쵸. 그러면 혹시 타인이 좀 서툴렀던 걸 본 적 있을까요? 나 말고 내가 만났던 사람 아니어도 내가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건 좀 서툴러 보인다. 잠수 이별. 아, 저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나쁜 놈이 되기 싫거나 네. 그런 거잖아요. 내 감정을 말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예 잠수를 타면서 그 다음 결과를 보지 않는 거네요.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무슨 마음인지는. 잠수 이별이. 그게 진짜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카톡 이별은 어때요? 그거 싫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20대들이 그래도 카톡 이별은 또 많아졌다 하던데요. 그래도 카톡으로 이별을 하는 건 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 그게 근데 아마 잠수 이별에서 조금은 덜 간 부분 같아요. 카톡 이별이요? 왜냐면 만나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별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변할지를 대면해야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만나지 않고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단거리 연애하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만나러 가야 되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러면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했었을 때도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전화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별은 전화까지는 해야 된다. 네. 만나거나 전화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진짜 그걸 회피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카톡 이별이라든지 잠수 이별을 선택하는 거고. 완전히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해를 하면 또 저는 아는 동생이 카톡을 이별을 하자고 말했길래 그렇게 하라 그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원래 카톡 이별이라든지 이런 잠수 이별을 안 좋아하는 거라고 최악의 이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아는 동생이
만나서는 얘기 못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친구의 성향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얘가 나가서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봐. 그러면 나는 너가 그렇게 선택하는. 왜냐면 이별이라는 게 타인을 신경 써줘야 되거나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을 당연히 조금 더 배려해줘야 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가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걸 해. 근데 나는 그런 이별은 좋지 않은 이별 같긴 해.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카톡 이별 했다 하더라고. 이해해줬죠. 그 어쩔 것 상대방이 같아.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따라서 또 다를 것 다를 같아요. 것 같긴 약간 하죠. 폭력적인 분이면 맞아요. 그 만나는 상대가 그런 분일 수 저도 있을 못 만날 것 같긴 맞죠. 해요. 우리가 요즘 워낙 이 연애에서도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아니 이별할 때도 안전 이별을 하기 위한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랑 헤어질 때 너무 무섭거나 그 사람이 폭력적이지 않아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 우리는 이게 이별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항상 뭐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누군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별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변화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또 걱정하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애를 하고 있겠지는 생각하지만 이별을 하게 됐었을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좋은 이별 그럼 뭘까요? 우리가 지금 나쁜 이별 뭐 서툰 이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좋은 이별은 좋은이라는 거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면 돼. 저는 그냥 전 좋은 이별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은 이별? 그럼 제가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이별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날 모든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우리의 연애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뭐가 힘들었어라든지 아니면 좋았어라든지 얘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 있잖아.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딱 느껴지는. 그러면서 헤어지는 날 솔직히 싸우는 커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그쵸. 헤어질 때 우리가 이별이라는 말을 붙이셨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둘이가 딱 만났는데 헤어지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야. 한 2주 전부터. 내가 먼저 말할까 너가 먼저 말할까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게 통보를 하면 싸우는 경우가 생기죠. 감정적으로 끝이 나니까 이제 신경 안 써야 되는 감정이니까 내 얘기를 다 털어놔 버리잖아요. 막 싫었던 거. 근데 그런 거보다 이런 거 이러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안 맞았던 것 같아라는 조금은 감정을 빼고 우리의 연애를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근데 딱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죠. 나중에 이런 후폭풍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별들이 우리 20대, 30대에 계속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이별이라는 걸 20대, 30대 때 한두 번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10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알아야 다음 연애가 안 무서워지는 건데 이별이 무섭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좋은 이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경험들이 공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도 사연을 많이 받아도 싸우거나 아니면 뭔가 지쳤거나 아니면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했거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오는 건데 주변을 봐도 진짜 뭐 쿨린하게 이별했다 이런 커플들은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저도 못 봐서 제가 없다고 대답을 한 것 없다고 저는 같아요. 느끼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데 남자친구가 나 이제 유학 갔다 올 것 같아서 2년 동안만 우리 헤어져서 지내자. 다만 내가 2년 뒤에 너한테 다시 고백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별하면 어떨 것 같아? 그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좋은 이별은 아닌 거네. 그냥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2년 뒤에 고백을 할 때 고백한다는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빼야죠. 거고. 여기서 우리 감정을 끝내자. 네. 근데 이제 2년이 네. 된다면 다시 만나겠죠? 인연이 되게끔 하겠죠, 그럼 그 남자가. 그쵸. 이 말을 안 붙였어도. 근데 2년 뒤에 돌아왔는데 둘 다 없다. 안 맞으면 둘 다 그 상대가 없다. 그러면 만나는 네, 거죠. 그럼 만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 지금 인준이 뭔가 결과를 약간 정해 두고 얘기한 것처럼 보여갖고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20대 초반에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더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교환학생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이밍적으로 안 맞아서 분명히 뭔가 이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지거나 아니면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좋은 이별이 아니어도 서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생기나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떠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멀리 있어도 장거리 연애를 계속 해야 된다고 더 생각하는 거네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또 그거 안 믿어요. 아 진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기다렸다가 결혼하는 커플도 봤어요 저는. 그 커플보다 헤어지는 커플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야죠.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맞아 민준님 말처럼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다만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고 느껴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군대를 가서 기다려서 결혼을 한 사람은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는 20대 초반에는 선배들이 그런 말 하면 저거는 찐 사랑이야. 찐 사랑이 없어지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씩 X를 시키는 거죠. 우리의 분명히 많은 사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찐 사랑이고 이거는 정말 뭔가 우리가 영화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민주님이 많이 못 겪었기 때문에 이별도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는 거 있고 아니면 진짜 민준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사랑이 식었다 볼 수 있는 것 같긴 하네. 그럼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서 다시 연애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드리죠.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떤 감정을 좀 가져야 될까요? 그냥 다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전의 분을 생각하지 않고. 뭐 비교하지 말고. 네, 그게 진짜 제일 독인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뭐 다른 이성과 나 원래 연락을 했었는데 옛날에 얘도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무언가 내가 한 번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네.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다음 연애 때 무서운 거네요. 그리고 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든 게 연애를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맞춰가야 되잖아. 맞아요. 지금은 취향이 맞았지만 헤어지면 없어진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또 내가 무언가 하나를 맞춰야 그 사람 또 나한테 하나를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 연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100을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100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50을 주는 사람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맞춰가는 걸 좀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더 좀 설레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네. 무서운 것보다는 설레거나 연애의 네. 이런 기분들이 약간은 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할 때 그 전에 그런 트라우마 그런 네, 걸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강하게 작용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근데 못 잊으면 그 상대방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상대방 자꾸 이렇게 과거에 비교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잡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뭐 혹시 썸을 타고 있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네. 그 썸 타는 남자분이 과거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님이랑 편해지니까 네. 나 전에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끊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썸을 타고 있으니까. 그 연락을 어떻게 못 끊어요? 뭐 예를 그러니까 들어 뭐 카톡이 왔는데 대답을 해주고 있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정이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썸 타는 사이에서 그냥 그 남자가 그런 얘기를 안 해야 가장 좋은 건데 근데 저는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저한테. 했었을 경우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저는 좀 질투가 많아가지고 질투가 엄청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질투는 기본적으로 원래 나는 아, 거고요. 그 대답을 해줘. 저는 좀 우선은 보여달랄 것 같아요. 아, 그 톡을 네. 내가 이거를 판단하고 뭐 썸타 남자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 네, 전 보여달랄 것 같아요. 알겠어. 정말 뜻밖의 대답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시작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연애라는 거는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조금은 내려놔야 돼.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은 이별하고 나면 눈높이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죠.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다만 우리가 올라갈 눈높이는 다른 부분 같아요. 인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설렘에 의해서 눈높이가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자주 만났는데 내가 뭐 약간 떨림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보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하거나 즐거운 막 상상이 자꾸 들거나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말고 뭐 외적으로 높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30대라면 돈을 진짜 더 잘 버는 사람 아니면 어디 사는 사람 뭐 아니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걸 더 직업을 높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어릴 때는 이 자신감으로 만나잖아요. 솔직히. 네. 남자는 여자분이든 그쵸. 아니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30대가 되면 다 비슷하거든요. 내 주변에 다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 보면 진짜 잘 나는 사람들 당연히 연애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트라우마를 좀 이겨내야 연애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좋은 감정 그리고 이거 하나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설레는 연애를 원하는 거지 편한 연애를 원하는 거지. 맞아요. 설레는 연애를 원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설레는 감정이 더 커야 돼요. 80%가 설레고 20%가 편함이다. 이러면 설레는 연애를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면서 계속 설렘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편한 연애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데 뭔가 진짜 재밌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편하게끔 돌아다녀도 이게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퍼센트는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 그런 편한 연애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연애를 해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나이는 차이가 있어도 뭐 친구 같은 연인인 거죠. 어떤 사람을 더 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대 약간 보면 근데 둘 다 원하면 되게 욕심이 많은 거겠죠? 그럼 뭐 50대 50인가 어떤 날은 설레고 어떤 날은 편하게 하고 근데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편한데 설레기도 하는 그런 건 되게 욕심이 많은 거고 그런 경우 있긴 할 것 같아. 예, 저는 그런 게 진짜 그런 좋은 남자분 같아. 두 가지의 매력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 만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바람둥이죠. 진짜요? 아니 근데 장난으로 말한 건데 너무 이렇게 사람적인 매력이 많으니까 더 잘 이끌릴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를 갖춘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편한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편한 걸 잘 맞추고 그러니까 설레는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또 설레는 연애를 이렇게 잘 근데 저랑 잘 맞아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민준님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준적인 부분들이 높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맞추는 사람이 정말 연애 초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게 뭐 동생들이 가끔 이런 사람이 되게 연애 안 해봤다 그러는데 남자도 남자 보는 그게 있잖아요. 여자도 여자가 보면 여우인지 곰인지 있는데 남자도 그게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곰 같은 성격이어서 이 친구한테 맞추는지 아무 경험이 없는데 뭐 진짜 에티켓이 다 좋고 이거 있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타고난 분 타고난 분 없어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연애 유튜브라든지 연애 예능이 계속 생기잖아요. 계속 우리는 누군가의 연애를 관찰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서 연애를 듣잖아요. 네. 근데 저는 100% 만족하는 사람을 찾은 적도 없고 연애 예능에서도 분명히 직업적으로 아니면 그 나이 때 외적으로 다 괜찮은 사람들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요. 우리가 첫인상 때는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데 회차가 뭐 12회차 그러면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같이 하면 누군가는 아니다 그러고 누군가는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은 없다. 연애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아니면 뭔가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썸을 많이 타보거나 하면서 터득한 부분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터득했는데 이렇게 잘 안 보여주는 사람일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사람. 가면이 있는 사람과 가면이 없는 사람.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일까? 나는 연애를 해봤지만 나 여러 여자를 만났다고. 아까 끊어진 바람둥이 같지만 바람둥이 같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근데 이걸 보는 눈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진짜 절친을 알 것 같아요. 얘가 바람둥이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친구를 만나봐라. 아, 그 사람의 친구. 네, 친구를 만나보면 그 친구가 어느 정도는 뭐 고등학교 친구라면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면 그래도 다는 몰라도 반은 알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람둥이의 그건지는 전 처음 알았어요. 그 30대가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그러면 20대가 보기에는 뭐 다를 좋은 수도 걸 있는데. 배우고 갑니다. 아니 경험해봤고 보이잖아요. 음. 민준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20살 애들이 연애하는 거 봐봐요. 아무것도 안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30대, 네. 20대들은. 제가 20대 때 아마 그런 하트 시그널이나 이런 예능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지금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출연 저희가 어쩔 것 같아요. 그런 예능에서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그 연애 그런 예능. 저는 연애를 안 하고 있을 때. 저는 연애 안 하고 있을 때요.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왜 안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자만추. 그러니까 저는 딱 꽂히는 사람. 아니 거기 가서도 꽂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아니에요, 오히려. 네. 저는 그냥 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연애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연애 예능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진짜 소모적인 부분도 많을 거고. 네, 맞아요. 그런 보여주기식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 다시 이별로 돌아와서요. 네. 두 가지 이색 질문을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친한 친구나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이별을 했다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지야 나 오늘 이별하고 왔어 이러면. 그럼 우선은 조용한 카페에 데리고 가서 저는 근데 친구들 이별할 때는 그냥 조언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 어차피 얘기를 해도 다 귀에 안 들어가니까. 네,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든요. 네. 카페 가서. 네, 그게 진짜 근데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게 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같이 가면 그 친구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라든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마음이 풀리잖아요. 네. 그럼 남사친이 했었을 경우. 지금은 동성이 친구가 했었던 경우를. 남사친이 이별했을 경우. 딱 만나러 갔는데 그냥 진짜 한 6개월 만에 밥을 먹으러 가서 만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앉자마자 말한 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 썰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 먹긴 하네 이랬어? 아니요, 저 진짜 딱 멈추고 그냥 공감했어요. 너 그런 애 아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준 거네. 평소에는 너 진짜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는 너 근데 괜찮은 그 친구가 애다. 갑자기 고백을 하면 에? 갑자기요? 그렇게 얘기를 다 털어놓고 고백을 하면 사실 너 진짜 별로였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남사친 여사친들하고 예전에 이별했던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갑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친구,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를 이제 끊기 위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별을 하고 왔으니까 너를 만나고 싶다라. 근데 이런 부분 아니에요. 이별하고 나면 솔직히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만나고 싶은 경우라면 여사친이거나 여사친일 경우에 편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털어놓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털어놓다 보면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나 내 마음을 다시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소중한 옆에 계속 두고 싶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고백을 그렇게 함부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이성을 찾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얘 말고. 남사친에 대한 나의 명확한 확실한 이 기준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별 후에 하고 싶었던 일은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주말에는 보통 음, 이제 남자친구랑 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판단하건데 네. 가족한테 소홀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원래 저는 부모님이랑 뭐 저의 생각이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소홀했어서 조금 소홀했던 게 아니라 네. 이미 내가 자각하는 순간에는 많이 소홀했던 거예요. 많이 소홀한 사람들이 자각을 하거든요. 엄마랑 맞잖아. 조금 더 데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데이트를 하면서 네.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네요. 음. 그래야 나도 이별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 우리가 이별하고 뭐 우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사진첩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 다른 무언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내가 편한 일. 그래서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그래야 전에 사람을 확실하게 잊거나 이제 내 머릿속에 비워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별을 하고 나서 글을 썼어요. 오. 그래서 그 글이 영화로 아,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 같아. 연애를 할 때는 못 쓸 것 같아. 아. 기억은 머릿속에 장면들이 다 남잖아요. 네. 좋은 추억, 너랑 갔던 장소. 근데 그게 딱 끝이 났을 경우에 내가 그때는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진을 볼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나게 연애할 때는 그 사진 봐도 우리 둘 다 예쁘게 나왔나 했는데 네, 맞아요. 조금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지울 때 딱 보면 내가 왜 이때 이런 표정을 지었지 아니면 뭐 아니 전 여자친구 표정이겠지만 그때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걸 써놓고 나면 그게 보내주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연락 안 하거든요. 원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조금 사람을 잊는데 아니면 이별을 하고 나서 이 감정을 추스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돼요. 아까 민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랑 시간을 더 보내거나 친구들이랑. 맞아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빠져나간 공간들을 무언가로 다시 채워넣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허함, 외로움 이런 거 없다고는 안 느껴요. 이별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이별이라는 말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면 이미 그 단어 자체가 받아들이는 마음은 무언가 이렇게 구멍이 난 게 아닐까. 우리 1시간 넘게 이야기했던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프지 않은 이별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확실히 맞는 거죠. 네. 이별을 하면 어떤 감정으로든 나는 아프거나 네. 슬프거나 네.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네. 네, 그쵸. 이별은 다 힘들고 이 단어 자체만 들어도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빡 오기 때문에 그럼 이별을 한마디로 뭐 표현하는 말은 없을까요? 한마디로? 아니면 이런 말로 딱 정의를 내리고 싶다. 약간 슬픈 발라드 그런 거. 아, 슬픈 발라드. 원래 슬픈 발라드를 좀 많이 들어요? 네, 원래 많이 듣는데 이별하고 들으면 더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이입이 잘 되잖아요. 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네, 맞아요. 내 마음 같고. 네, 맞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저 질문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이별한 사람을 이해하되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별을 하면 위로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 맞아요. 어떤 사람 뭐 괜찮아? 아니면 너 안 힘들어? 이런 위로도 당연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아까 민준님이 친구 옆에 있어준 것처럼 이해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얘가 이별의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해주면서 끝맺음을 맺어줘야 우리가 이별했다라는 너 이별했어 나도 이별했어 이 말을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 우선은 큰 걸 배워갔어요. 아니 뭘 배웠어요? 그거 아까 전에 이 친구를. 남자를 볼 때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민주님 배우신 게 아닐까 싶고요. 저도 오늘 1시간 넘게 민주님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더 20대 생각에 가까워지기도 했고 민주님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 웃기도 많이 웃으셨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사람을 이해하려거나 아니면 배우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그냥 감정적인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뭐 TV에서 본다면 저분 우리 방송에 나왔던 분이지 이렇게 친한 척을 하지 않을까. 해주세요. 네. 그럼 민주님이 오늘은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시즌5 시네마 각자의 삶에서 해방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가 오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